네,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은 아가 떠돌고 있는데요. 야, 이 SNS를 달구고 있습니다. 한미일보의 기사인데요. 특정 기사의 이름이 아니라 한미일보 편집국이라는 이름으로 기사가 나왔는데요. 기사 내용이 엄청나네요. 와, 한미일보 그 보도 내보낸 허겸 기자, 김영 기자 이런 사람들이 스카이데일리에서 쫓겨나서 창간한 신문인데요. 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진실을 찾기에 목숨을 건 것 같은데요. 이것도 엄청난 뉴스가 지금 나왔는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제목이요. 그날 수원에서 한미 연합작전 있었다. 한미일보 유튜브서 99 간첩단 사건 새롭게 분석. 이런 제목입니다. 99명 간첩단 사건, 중국파의 사건, 이걸 새롭게 조명을 또 하는데요. 부제목은요. 외국인 공동수소 진입로 차단한 계엄군들 최초 공개. 호승줄로 묶고 두건 씌우고 손목 결박. 미군 버스와 험비의 등장. 연합작전 증거. 퀘스천 마크인데요. 관련 사진과 함께 기사가 아주 디테일한데요. 일단 그대로 읽습니다. 흩어져 있는 조각을 앞뒤로 맞추고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 빈 곳을 메워주니 하나의 퍼즐이 완성됐다. 한미일보 유튜브 팀이 이른바 중앙선관위 수원 선거연수원 중국인 간첩단 체포사건 영상을 새롭게 분석해 15일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2024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있은 후 경기도 수원시 선관위 제2생활관 외국인 공동숙소에서 있었던 간첩단 99명 체포작 사건의 사실성을 CCTV, 농업박물관 CCTV를 토대로 면밀히 입증하려 한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지난해 스카이데일리 1월 16일자 지면을 통해 허겸 기자가 처음 의혹을 제기한 99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그날 한미연합작전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수원연수원 외국인 공동숙소 입구를 막아선 경찰차와 계엄군들. 먼저 한미연합 비밀작전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장면은 외국인 공동숙소 제2생활관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입구를 차단하고 서 있던 경찰차와 계엄군들이다. 제2생활관은 산에 둘러싸여 있어 진입로가 한 곳뿐이었는데 4일 새벽 경찰차와 계엄 군복을 입은 3, 4명이 바로 이 진입로를 막고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사진은 좀 이따 설명해 드립니다. 일단 글부터 읽어 드립니다. 영상으로만 볼 때는 그냥 경찰차가 경광등에 번쩍이며 주차장 주변에 대기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네이버 로드뷰를 이용해 지형 지물과 경찰차의 위치를 가늠하니 작전팀이 차를 세워둔 곳이 딱 외국인 공동숙소 진입로와 100%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정차 중인 경찰차의 경광등은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다. 당시 경찰차 문이 바쁘게 여닫히는 등 사람들은 매우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경광봉을 들고 주차장 주변을 정리하던 경찰관 역시 제2생활관 입구인 영상 속 1시 방향을 예의주시했다. 이런 일련의 상황으로 보아 매우 중대한 작전이 선거연수원 외국인 공동숙소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포승줄, 손이 뒤로 묶인 사람, 그리고 기관총. 그렇다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 앞뒤가 잘린 몇 분간의 짧은 영상으로만 진실을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장면을 면밀하게 관찰한 결과 본지 유튜브 팀은 유의미한 단서를 포착할 수 있었다. 먼저 포승줄에 묶인 것으로 짐작되는 한 남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워낙 짧은 시간에 노출이고 멀리서 본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정황상 포승줄이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기다린 끈에 묶인 남자를 앞세우고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이 화면에 비쳤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두 남자에 의해 한 남자가 손이 뒤로 묶인 채 연행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등장했다. 그리고 저만치 떨어진 지점에서 총으로 보이는 물건을 든 남자가 이들을 감시하는 모습도 관찰됐다. 미군 버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한미연합작전임을 짐작케 하는 또 다른 정황으로 리무진 버스를 들 수 있다. 주차장에 정차해 있던 2대의 리무진 버스 중 한 대는 외형상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이 주한미군에 기증한 유니버스 익스프레스 노블로 확인됐다. 정 회장은 베이지색과 녹색, 배색의 리무진 버스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한 주한미군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2010년 미군 측에 2대 기증한 바 있다. 이 미군 버스를 끌고 온 사람들이 설마 계엄군일까? 미군 버스를 미군이 몰고 왔으리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농업박물관 주차장에 대기해 있던 2대의 리무진 버스는 처음에는 불이 꺼진 상태였다. 사람이 없는 빈 차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버스 인근에는
7명의 사람이 서성이며 대기하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누굴까? 버스에 타고 있던 탑승객이 아닌 건 확실하다. 그들이 누구인지는 나중에 밝혀진다. 다시 리무진 버스 이야기로 돌아가면 끊긴 후 다시 등장한 CCTV 화면. 처음에 빈 차로 왔던 버스가 그곳을 출발할 때는 놀랍게도 사람을 가득 태운 상태였다. 이들은 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인가? 차에 탑승한 이들의 머리에는 하나같이 뿔 같은 것들이 솟아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말했던 두건용 신발 주머니를 뒤집어 쓴 것 아닐까? 올 때는 빈 차였던 버스가 떠날 때는 두건을 쓴 사람들을 가득 태웠다? 충분히 작전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다. 그렇다면 버스 앞에서 서성이던 7인은 누구인가? 그들이 한 명씩 사라질 때마다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앰뷸런스, 경찰차, 마이크로버스, 험비 혹은 지프, 라이트가 하나씩 켜지고 차들이 차례로 그곳을 빠져나갔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대기 중이던 운전 담당자들이 한 팀이며 같은 지시를 받았기에 동시에 차가 들어오고 동시에 나갔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 다만 검은 복면을 씌운 사람들을 태운 2대의 리무진 버스만 다른 방향으로 빠져나갔다. 이들이 따로 행동한 이유는 다음에 밝혀진다. 한 가지, 주차장에 세워졌던 험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차는 미군의 상징적인 고기능성 전술 차량으로 미군 작전 시 거의 빼놓지 않고 투입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험비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아군도 속인 이중작전.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24년 12월 19일 MBC 라디오에서 HID 북파 공작부대 요원들에게 선관위 과장들과 핵심 실무자 30명을 무력으로 제압한 뒤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묶고 복면을 씌워 B1 벙커로 데리고 가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계엄의 부당성을 알리려는 발언이었지만 오히려 선관위 연수원에서 있었던 일을 상상하게 만드는 역효과가 연출되기도 했다. 그런데 그의 발언으로 그날 붙잡힌 간첩단이 국내 군사시설에 붙잡혀 있을 것으로 짐작하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21일자 허겸 기자의 스카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간첩단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B1 벙커가 아닌 평택항을 통해 오키나와로 간 것으로 돼 있다. 허 기자 말대로 그들이 평택항으로 간 것이라야 모든 사건의 시가 들어맞는다. 사건이 벌어진 선관위 영수원과 평택항과는 차로 46분 거리로 작전팀이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한 뒤 평택항에 도착했을 때의 시간과 정확히 일치한다. 무엇보다 농업박물관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들이 전부 유턴하여 사라질 때까지 2대의 버스는 꼼짝 않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차량이 다 떠나자 기사들끼리 무언가 이야기를 주고받더니만 그들과 다른 방향으로 차머리를 돌린 게 CCTV에 잡혔다. 2대의 버스가 다른 차량들과 따로 행동한 것. 이것은 뭘 말하는가? 아군들에게는 B1 벙커로 간다고 해놓고 평택항으로 이동한 게 아닐까? 김 의원에게 날아들었던 B1 벙커 관련 제보는 작전 당시 아군을 속이기 위한 가짜 정보였을 확률이 높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법적 근거 마련. 이 비밀 군사 작전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일찌감치 공개됐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53년 체결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제3조는 한반도와 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무력 공격에 대한 공동 대처를 약속하고 있다. 제6조에 따라 어느 한쪽이 종료 통보를 하지 않는 한 이 조약은 무기한 유효하다. 놀랍게도 계엄 한 달 전인 2024년 10월 31일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SCM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미 국방장관 등은 우주나 사이버 공간에서 동맹의 안보를 명백히 위협하는 공격 발생 시 조약 제3조를 발동할 수 있다. 재확인했다. 사이버 공격에는 부정선거에 의해 공격받는 것도 포함된다. 간첩단 체포 한 달 전 양국이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다. 또 노상원 사령관은 내국인 사용 시 수사를 피하기 어렵다. 호송선 준비 등 미국과의 공조를 짐작하게 하는 메모를 남겼으며 MBC도 노 사령관의 메모를 해석해 D-1 미국 협조, VIP 담화 당조 구체화 요망 등 미국과의 작전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다. 스키프는 트럼프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 자주 공유하는 계정이다. 스키프가 수원이라는 지역을 미국 부정선거와 관련해 자주 지목했다는 것 역시 단순한 일은 아니다. 시사인의 문상현 기자도 간첩단 사건을 뒷받칠 만한 기사를 작성한 일이 있다. 2024년 12월 24일 문 기자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제공받은 1시간 39분짜리 CCTV 영상 파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발견한 뒤 90여 명의 감금자가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증언했다. 자, 이런 기사인데요. 여기에 이제 그 CCTV 캡처 화면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요, 이 그림에서 무엇이 보이는가? 오른쪽 사람들 사이에 그어진 희미한 두 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중 하나가 포승줄로 의심된다는 게 한미일보 유튜브 영상의 핵심이다. 그렇게 분석했고요. 그렇게 사진 설명을 보니까 또 그렇게 보이네요. 두 번째 사진은요, 경광봉이죠. 이 야광봉, 그 경광봉을 든 경찰이 경찰차가 서 있는 제2생활관 쪽 1시 방향을 주시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화살표 빨간 걸로 돼 있죠. 1시 방향으로. 작전이 지휘된 중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차가 있고 저쪽 1시 방향에 버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야광봉 등을 들고 있다는 거지, 경찰이. 그 다음 화면은 그래서 위치를 위에서 환경 촬영한 건데, 붉은색 세모는 검거 작전지로 추정되는 연수원 제2생활관 외국인 공동 숙소죠. 붉은색 그 삼각형 세모는. 그리고 연두색 화살표는 거기가 이제 경찰차가 맡고 있던 제2생활관 진입로 입구죠. 영상 속 경찰차 위치와 100% 일치한답니다. 노란 별, 그 밑에 노란 별이 있죠. 그거는 농업박물관 CCTV 추정 위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사진 설명을 보니까 두 개의 줄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네요. 그게 아까 얘기한 포승줄 아니냐, 이런 얘기네요. 그 다음 사진 보니까 1. 포승줄로 체포 영상 최초 공개, 이런 제목인데 그 밑에 사진 설명에 그럼 아래의 첫 번째 줄은 건물 바닥의 그림자인 게, 그림 아래의 첫 번째 줄은 건물 바닥의 그림자인 게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써놨네요. 아래 줄은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니까 하지만 그림자가 출발하자 검은색 선이 두 개로 변합니다, 이렇게 사진 설명이 또 있네요. 줄의 정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하나는 바닥 그림자가 확실했다. 그렇다면 다른 하나의 줄은 이게 이제 포승줄 아니냐, 이런 한미일보 이제 영상 분석팀의 의견이죠. 그 다음 사진은요, 사람이 등장하면서 라인 위쪽으로 없던 줄이 그어진다. 사람이 등장하니까 또 없던 줄이 생기네요. 이게 또 포승줄이 또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버스 사진인데요. 이게 이제 정몽구 회장이 녹색과 베이지색에 이렇게 배치된 이 버스를 미국 측에 기증하면서 찍은 사진이네요. 그 다음 사진에 그 빨간 동그라미로 그 차를 칸해놨죠. 주차장에 정차했던 두 개의 리무진 버스 중 앞차가 정몽구 회장이 미군 측에 기증한 유니버스 익스프레스 노블이라는 거죠. 그 다음 버스 사진은, 이 사진 설명 보니까 시사인의 문상현 기자가 2024년 12월 24일 선관위 연수원 90명 감금 기사를 작성하면서 사용한 사진이랍니다. 미군 버스는 안 보이고 일반 버스만 등장. 미군 버스가 동원됐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사진 설명을 달아놨네요. 그 다음 사진은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하고 이렇게 빨간 걸로 이렇게 놨는데, 그 밑에 사진 보니까 얼굴이 까만 봉투처럼 생긴 물건이 씌워졌다. 얼굴에 이렇게 까만 봉투처럼 생긴 게 씌워졌다는 거죠. 그게 이제 두건 아니냐, 이런 얘기네요. 그 다음 사진 보니까 사용할 두건과 로프도 준비하라고 지시, 신발 주머니와 안대를 대신 구입. 신발 주머니 네모나잖아요. 그걸 뒤집어 씌우면 저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차에 사진 설명이 있네요. 차에 탑승한 이들의 머리에는 하나같이 뿔 같은 것들이 솟아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노상원 사령관이 말했던 두건용 신발 주머니 뒤집어 쓴 것은 아닐까, 이렇게 설명했네요. 그 다음 사진 보니까 알 수 없는 네 가지 진실 4, 이렇게 놨는데 1, 2, 3, 4, 5, 6, 7이라고 빨간 글씨로 써있는데 이거 사람들이죠. 사람들. 거기 이제 밤에 껌껌한데 거기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다는 건데, 사진 설명 보니까 불 꺼진 버스 앞에 모여있던 7명의 사람들, 그들은 사건 당일 동원된 차량의 운전 담당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놨네요. 그 다음에 이 험비 차량이 나오네요. 그 다음 사진 보니까 이 차량의 라이트가 조절되고, 라이트 켜졌네요. 켜지는 것으로 보아 명백히 차 안에서 조작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전엔 꺼져 있었는데 켜진 걸로 봐서 사람이 켰다는 거죠, 그 안에서. 그 다음 사진 보니까 아군도 속인 작전,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 2시 24분경 계엄군 버스 철수하고 다른 차량이 모두 떠날 때까지 기다린 뒤에 다른 방향으로 아까 이동했다고 나오죠. 평택항으로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죠. 그 다음 3. 아군도 속인 작전, 이렇게 스카이데일리의 기사를 캡처하면 해놨네요.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검거 후 12월 평택항 빨간 줄 쳤죠.
통해 주일 미군의 인계, 허겸 기자의 기사대로 평택항으로 간 것이라면 맞다는 얘기죠. 한미일보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기사의 진위를 밝혀달라는 겁니다. 저는 뭐 토 안 달겠습니다. 이 기사가 쭉 사진 설명과 함께 있으니까 진실을 밝혀주십시오.